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사건이 일어나니 큰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상해하는 사연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이야기를 보내보려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신부와 시어머니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신부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이 조금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자존심상의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착각이 아니라 남편이 한 말입니다. 여보, 내 동생 성희가 아무래도 영미 너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너도 사실 얘가 좀 튼튼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결혼도 매우 일찍 하고 남편도 그렇지. 매제 나이가 많아 둘이 띠동갑인데 같은 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네. 성희가 엄청 결혼하고 힘들어했어? 아가씨가 나를 왜 부러워해?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자기는 편하다고 그러던데? 오히려 우리는 왜 빨리 애 안 생기냐고 그랬잖아. 저는 이 부분이 좀 싫었던 게요. 늦게 결혼한 케이스고 특별히 그렇게까지 아이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건 진중 남편이랑도 합의되었던 부분이랍니다. 우리 둘 다 나이 먹어서 하는 결혼인데 혹시 아기를 바란다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에서도 일찌감치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면 결혼하지 말라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은 당신이 어머니랑 가족들 다 이해시켜줘야 돼. 나한테까지 말 오지 않게? 말이야, 뭘 그렇게 걱정해? 나도 특별히 아이 욕심 없어. 장가 안 가는 것보다는 아들이 결혼해서 살길 바라는 우리 집에선 전혀 아무 말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래놓고 막상 결혼하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있죠. 아가씨는 저랑 동갑이고 애가 이미 중학생이었다. 한들 터울이 확 지니까 신경 쓸 영역은 아니라고 봤었고요. 근데 결혼을 처음 맞을 때 아가씨가 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뭐해요? 언니는 진짜로 안 가질 거예요. 우리 오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엄마도 언니 눈치 보여서 말 못하고 있는 거 알죠? 아만, 그래도 이러면서 40인데 가질 거면 얼른 가져야지. 그 나이에 신경 쓸 때인데 못 써요. 오빠도 좀 정신 차려 엄마 속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데 이때 남편은 그냥 허허 웃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고 저는 가운데에서 눈치가 보였어요.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건 이미 오빠랑도 얘기가 다 끝났어요. 아기를 가지면 각자 다른데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머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죠. 주변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애들이 많아요. 나랑 동갑이고 언니 나는 지금 둘째도 가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우리 같은 애에 임신할래요?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걸어오는데 전 이런 화제가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정인 시댁에 올 때는 늘 남편 없이 조카만 오는데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 그 사람 자꾸 왜 안 오냐고 묻지 마. 내가 몇 번을 말하잖아. 내년에는 이혼할 거라니까 진짜 안 좋다고. 우리 나도. 시댁에 가지 않고 그 인간도 여기에 오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그냥 나는 그대로 머물러서 우리 아이 희주를 데리고 나와서 집을 벗고 싱글 맘대로 살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속상해하셔서 가슴을 퍽퍽 쳐드시곤 했더라고요. 아이쿠, 남편 복 없는 것도 날 닮아가지고 그 모습이 어찌 그런지. 너는 죽어도 이혼은 안 되니 무슨 수를 서둘러도 서방이랑 붙어서 살아야 해. 그래도 생활비는 준다며 생활비를 받으면 뭐 하겠다고요?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무슨 우리 주인집 아저씨보다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지난달에는 아예 안 들어왔어요. 내가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못 이긴 척 보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게요. 사람이냐고 대충 들어보면 신우 남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식 때 얼핏 봤는데 되게 산만해 보이고 정신 없더라고요. 연신 전화 받아가며 엄청 바빠 보였고 신우랑 띠동갑이라더니 정말 나이 많고 늙은 아저씨 느낌이 났어요. 그런데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 불행한 흐름을 왜 우리 부부에게 끌고 오려는 걸까요?
나는 언니네 집에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오빠, 언제 초대할 거야? 저번에 사진으로만 자랑했다. 희주가 그렇게 푹신한 침대가 있는 안방 사진을 처음 봤다고. 얼른 가보고 싶대. 말 나온 김에 좀 이따 차를 타고 다 같이 가자. 아참, 우리 자고 가면 안 돼, 새 집에서. 자보고 싶어. 집들이 겸 그치. 희주야, 이러면서 너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만 신나서 박수치고 짝꿍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거절도 못하고 이제 막 정리를 끝낸 새 신혼집의 거실을 비워줘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자자 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따라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점심까지 얻어먹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잘 놀고 갔으면 되는 거지? 우리 집에서 내리와 얻어먹고 누워만 있던 주최자 편까지 해서 소감을 전해줘야 했는데 그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에요. 전 이때는 좀 화가 났어요. 예씨, 저기 우리 성희가 말하는데 너희 집 물건들을 놓아둔 건 다 버겁게 느껴진다고 하더라. 거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더라. 신호이가 말하고 이제 애도 들어야 되는데 집 구조가 영채수가 없다고 하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기저기 견해를 많이 받아 진행한 것이에요. 어머니, 저희는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잡지에서 촬영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거슬러내는 듯한 기분이 나셨는지 이렇게 반박하고 계시네요. 무슨 그 잡지 이상가 뭔가가 잘났다고 해도 어른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내가 뭐 너 기분 나쁘다고 말했는데 신우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신우는 자기 엄마와 뒤에서 얼마나 공과제를 논했는지 몇일 뒤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정말 좀 신우를 따로 만나야 되나 싶더라고요. 너희 그 집 얻으면서 대출 얼마나 받았다고 했지? 정민이 돈을 꽤 많이 들인 거 아니야? 신혼 초인데 그렇게 무리하고 사채에 집어들면 나중에 키우기 힘들어. 저기, 어머니, 저희는 아이 관련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어요. 정민 씨가 어머니께 말씀이 안 들렸나요? 가급적으로 저와 어머니가 직접 대화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뭐, 나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안 가지려고. 아니, 그러다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안 나올 것도 아니잖아. 네, 신우가 애 일찍 나와서 벌써 그렇게 애가 컸지 않냐? 절약해서 야무지게 잘 살아야 돼. 너희들도 너희만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 갈수록 말이 안 통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는 것도 고역이고 신우는 대체 제가 뭐가 그렇게 싫은 걸까요? 자꾸 본인 엄마 통해서 쓱쓱 일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 남편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저기 성이 임신했다, 둘째 얘기가 들어섰다고 했어요. 네 참, 임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혼할 거라더니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있어?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 나도 어제 알았어.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고. 그 뭐야, 아주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휘둘렸고 나도 무척 놀라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축하할 상황은 없을 텐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띠고 부인을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 자주 돌아다니는 것을 봐 애 집안 연인이라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운명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원래 성미가 급하고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우울증이 들어가면서 맨날 울게 되고 전화를 걸며 미치겠어. 정말 어떡해. 자기가 선택한 결과인데 알아야지.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다니고 해주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것 아니야. 남편은 동생의 임신 소식이 어디 안 들려서 그렇게 반하려고 해봤는데 하지만 그 뒤로 신우가 결정한 모든 계획에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 저는 반발했지만 그래 왔어요. 지금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여행은 어머 씨와 희주랑 셋이서 다녀오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 못하면 운전할 셈으로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가시던가요? 제가 일도 많고 아직도 집 정리를 다 못 끝내서 집 들이러 오는 손님들도 있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제 딴에는 최대한 핑계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슬슬 빠져나갈 생각이었지만 어머니와 신우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군요. 그런데 어디 가족인데 다 같이 가야지. 이번에 운전은 정민이가 할 거고 너는 갈 만한 것들 좀 알아보고 안내하고 그래라. 성희가 지금 입덧이 심해서 뭘 해도 힘들어해. 그런 김에 밖으로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알아보고요. 그래, 맞아. 이런 때 아니면 언제? 나라 여행을 하는 동안 새언니는 임신하지 않아서 모를 텐데. 그렇지만 여자들의 기분이 정말 복잡해 보여. 나는 아직도 속이 역하고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시시가 변하는 게 왜 이리도 심한지도 몰라. 이번에는 입덧 말고 먹듯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왜 임신한 신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2박 3일 동안 강원도 여행에 따라갔다. 그 여행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어머니와 신우는 서로를 안타까워하고 나는 시중드는 무서리를 알아가시더라고 하더라고. 중간에 나도 한 번은 터져서 남편에게 말했었어. 사정은 다 알았고 나도 100번 양보해도 괜찮아. 근데 말이야,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볼게. 일정도 우리가 잡고 운전도 우리가 하고 기름값도 우리가 내고 숙박비는 왜 반띵이야? 음식값도 왜 반등인가? 적어도 기름값 정도는 아가씨나 어머니께서 눈치껏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알아보기라도 하시던지? 아휴, 나도 모르겠다. 나 역시 좋은 마음으로 따라온 거 아니야? 다음에 엄마가 또 약속 잡으면 그때 거절할게. 이번에는 그냥 조용히 갔다 오자.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저도 더 뭐라 할 순 없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진짜 이때 여행은 최악이었던 게 어머니와 신우는 연신으로 저를 가이드 부려 먹듯 하셨답니다. 이 다음 코스는 어디냐? 내가 좀 킬한데 좀 잘해봐라. 그리고 나 비린 거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 다 최대 짜기만 하고 어떤 건 또 너무 밍밍하고 밥 좀 잘하는데 윤기. 돌게 잘하는데 데려가 봐라. 성희야, 너는 뭐 먹을 건데? 아, 그래. 돼지고기 잔뜩 눈 시어 빠진 김치찌개 하는 집 없어. 나는 내 신랑 가졌을 때 김치찌개만 엄청 먹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쓰잘데기 없는 주문을 하셔서 모시고 다니면 속에 머리가 빠지게 울리더라고요. 여행을 마치고 온 뒤 저는 너무 지쳐서 남편에겐 다시 안 간다고 못을 박았고 남편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남편도 신우에게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나도 성희랑 사회가 썩 좋은 건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것도 좀 있는데 전혀 아니야? 어릴 적에 우리 엄마 아빠는 성희한테 엄청 집중했어. 쟤는 엄청 약한 몸으로 태어났거든. 죽을 수도 있네 어쩌면서 금이야 오기가 키웠고 비싼 헌준을 입게 함께 키웠어요. 한약까지 먹였더니 나는 알아서 쑥쑥 자라고 있으니까 큰 관심이 없더라. 그건 자기도 좀 서운했는데 그게 다 장남 장녀들 싸움이 꼭 한쪽으로 애정이 몰린다.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어서 일단 말은 들어봤는데 남편의 경우는 꽤 한 이 며칠만 되더라고요. 아, 쟤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업고 다녔어. 나중에는 나한테 돌보라고 하고 학교 끝나고 데려오는 것은 내 몫이었고 근데 하도 버릇을 받아주니 성질이 나빠진 건지 종종 사고도 많이 쳤어. 근데 엄마는 그렇게 딸내미가 귀하다 가지고는 비싼 과외까지 지켜가면서 머리도 안 되는 애 공부를 무지하게 시켰지. 그러고 보니 남편은 그럭저럭 별로였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신우는 다르게 했어요. 전문대에 갔는데 그대로 몇 달 안 되어 자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그때 정말 깜짝 놀랐다. 그는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나와는 다르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유학을 가려고 징징거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것을 다 받아줬대. 나는 건너선 일본도 안 가봤는데 그는 호주까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메이저를 만났다고 들었는데
그를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했대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나 봐요. 여름에 머린 시우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속도 위반을 했다니까. 그래서 결혼 안 시키고 배겼대. 띠동갑인데 메이저가 다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부자처럼 좋은 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명품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좋게 보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안일하게 처리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빛나는 파티가 아닌 어둠의 파티였죠. 그래서 신우는 계속해서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고 건성으로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고 싶었어요. 몇 번 시내 한 번 들릴 기회가 있었는데 길을 잘 안 보여서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와요, 언니? 우리 집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여주기가 조금 그래요. 곧 이사를 가고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집도 내놨는데 정리 중이니까 나중에 이사를 가서 초대할게요 라고 말하니 남편은 이때도 고개를 끄덕인 채 가면 말하더군요. 아, 말도 마. 전에 조카한테 잠깐 뭐 주러 간다고.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돼지 우리가 따로 없어 여자인 줄 알았어. 어머니라고 했지만 그러고 살아. 진짜 제 집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 진짜 감사하면서 제때마다 밥을 먹이고 나갈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맞춰주고 집을 깔끔히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조카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남편은 제 여동생을 영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우리는 아주 공식적으로 시댁 여행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했어. 어머니와 신우는 그 여행이 제대로 즐겼는지에 대해 전혀 기쁘지 않았어. 그 후에 신우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 쓴소리를 해서 화내고 있었어. 오빠는 그때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따라다 주길 원했는데 그랬어요. 안내 언니가 그러는 거라면 신은 못 살게 굴려서 그런다고 쳐. 근데 어떻게 친정 오빠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래? 나지키 오한 너무 서운한 거 있다. 솔직히 말해봐. 엄마는 죽어도 말 안 하던데. 그냥 다 까고 말해보자고. 엄마가 오빠 신혼집 할 때 돈 좀 얹어준 거 맞지? 여기서 옆에 앉아 어찌어찌 이 소리를 듣게 된 저까지 열이 올랐고 남편은 곧장 받아쳐서 화를 마구 냈어요. 성희 너 말 장난하지 말고 뱃속에 애 생각해서 곱게 마음 갖고 그냥 지내. 괜히 나한테 실비 걸지 말고 솔직히 매제랑네 문제는 내가 해결할 것이지. 우리 집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돌아다닐 때냐? 그리고 뭐 신혼집 이거네? 언니랑 나랑 반반이야. 들었어요 말이야. 엄마는 돈이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신이는 주춤하더니 여전히 거리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죽어도 다 된다는 말이 어떻게 진짜일지 몰라. 공상이 내 인생. 이혼하고 싶어도 친정도 궁상이 어떻게 이혼하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쨌든 옆에서 보니 이 사람도 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냥 어머니가 딸과 함께 평생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전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왜 갑자기 우울증이라든가 갱년기 등등 막 시위를 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해외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돈을 많이 내겠으니 모두 함께 갈까요? 한 번쯤 즐길 만한 경험일 텐데 두 다리가 건강할 때 가볼만 하겠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같이 갈 수 있게 조정해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도 이번에만 조금 어울려주고 이후부터는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설득해서 가려는 중에 예상대로 신우와 신우 조카도 같이 가는 일로 발전했어요. 또 어머니는 항공권 비용만 내주시고 호텔과 그 외 비용은 제가 내겠다고 하셨어요. 다들 해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여행에 미소 지을지요. 여행 가려고 비행기 표값도 내가 일일이 다 사가면서 가는 여행이라니? 그래도 일단 가게 돼서 너무 좋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안내해라. 성이랑 정민이랑 다 너들 다 같이 알아봐봐. 이렇게 늦게서야 통하시는 바람에 우리 부부는 부랴부랴 호텔에 예약했고 그렇게 넷째 5일에 베트남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거기서 큰이 한 번지는 람에서 그 누구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호텔방 안에만 각각 떨어져 머물렀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신우의 폐악질 때문이었어요. 나 지금 속이 너무 아파서 좀 쉴래. 근데 엄마랑 오빠는 그 뭐야 배 타러 가는 거 하려고 좀만 기다려주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가자. 나 이거 진짜 배 한 번 꼭 타고 싶었단 말이야. 이런 신우의 모습이 참 기적이라고 느낀 건 본인 하나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 그리고 본인 딸인 조카까지 한참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 나가려고 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배 타는 장소까지 택시로 가야 했는데 저는 진짜 안절부절을 못했답니다. 결국 택시를 놓치고 시간도 어긋나고 뒤늦게 도착한 것도 서툴고 가이드 없이 온 건데 이래저래 놓쳐버렸어요. 이건 신우 때문인 걸 쏙 뺀다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빨리 잡아야지. 안 그러면 다음 편 바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못해. 나 이거 타려고 지금 누워 있었는데 겨우 가방을 잡고 내려왔어. 아주 일찍이야. 그런데 일찍 깨울 수는 없었어. 빨리 좀 어떻게 해볼까? 저기, 오빠,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제가 이때 얼굴을 찌푸리고 이를 악물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를 엄청 깨우려고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아가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희주랑 저, 그리고 오빠 모두 차례로 깨웠지만 아가씨는 예약해보시던가 하고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할 일만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비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우리를 매우 심한 난장판으로 여기고 지하로 쫓아냈죠. 그 다음날 일정의 신우는 계속해서 지연됐고 승질을 내며 딸인 조카는 민망해하면서 둘 다 상황을 해결하려 했어요. 이런 성질머리를 엄마 밑에서 가진 채 자신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쾌한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까지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점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신우 씨도 자신의 출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아쉬운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조용히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도 꽤나 엄격하시다는데요. 자신의 딸이 어떤 일을 한 날에 스스로 비난하고 또 제게 딸을 부탁하시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현재 영미여를 공부 중이시라며 조금 부탁할 일이 있는데 너도 알고 있지라며 말했어요. 신우 씨가 곧 애를 낳게 되면서 희주를 맡길 곳이 없다는데 그렇다고 해요. 집안의 사정 때문에 아버지도 들어오지 않고 챙겨주던 것은 엄마뿐인데 그 엄마조차도 분주하시다고 하셨어요. 동생이 병원에 들어갈 일이 있는데 밥이나 뭐든 챙겨줄 사람이 없느냐? 내가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머니, 제가 일 쉬는 거나 시주를 봐주는 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일이 있고 일정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미리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몇 주 남겨놓고 봐달라고 하시면 어려워요. 일찍 말해도 봐줄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튼 핑계를 댈게요. 만약 그 말이 기분 나쁘셨으면 또 제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셔도 좋겠어요. 신우가 훈수를 덮겠죠. 너무 그렇게 대쪽같이 거절하네. 생떼 쓰는 애도 아닌데 대학생이나 중학생 자살 하나 맡아서 2주 정도?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지금 허리가 아프고 관절도 안 좋아서 내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다. 게다가 신우를 낳으면 여기로 온다고 하더라. 그때까지만 봐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전혀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고 저는 계속 잘랐어요. 이때 남편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듣고 놀래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리 줘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마, 형이 진짜 왜 이러냐. 정말 아이 됐어. 내가 말하고 끊을게. 가만히 있어? 당신은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괜히 나서지. 마, 저도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랑 더 싸워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말에 내내하고 끌어버렸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신우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둘째였다. 임신과 출산을 했답니다.
저는 출산 축하금을 어머니 몫으로 보냈고 며칠 뒤 아기를 보러 같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당황스러웠던 건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저희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내가 진짜 너희에게 알려줘야 했던 건데 나는 영민이가 나한테 출산 축하금 주면서 당연히 거기 돈을 넣을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50만 원이 뭐냐. 진짜 그게 다야. 여기서 운전하던 사람과 앞좌석에 앉은 저도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산후조리비라고 그걸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한숨이 아주 깊게 나올 것만 같이 톡톡히 내는데도 너희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정말 왜 내가 그렇게 화를 낼까? 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뜻밖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하면서 갑자기 목이 메이는 듯이 훌쩍이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말 말이야. 내가 그러한 성격을 물려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 역시 정민이 씨 골리기 전에 나올 때부터 다양한 비난과 구박을 이렇게 받았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동안 정민이 아버지, 내 남편은 제 곁에 없고 밖으로 나갔어. 그 후에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여념이 든 걸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집구석으로 들어왔지만 어머니가 아버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된 일인데요. 돌아가셨기에 하관 어머니도 평탄하지 않아 보이셨더군요. 시어머니도 독살 맞게 괴롭히고 신호들 그렇게 나를 못나게 해서 안 되었고 정민이를 낳고 성이 낳았는데 몸도 성치 않아서 그렇게 안고 대학 병원을 쫓아다녔다. 근데 저게 내 팔자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서는 애둘인데 고스란히라 혼자 낳고 서방 없이 고생하는 거 봐라. 진짜 가슴이 찢어져서 못해 죽겠어. 아주 그냥 여기까지 듣고 저도 뭐라 말할 길이 없어 그냥 조용히 있었네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그 원망을 저희 남편에게도 쏟아내시고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지. 정민아, 너는 너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보았으면서 내 동생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애 낳고 마땅히 조리원 갈 돈도 없어서 카드에서 간다더라. 나는 너희가 오빠 부부라고 그 정도는 내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어? 그게 도와줄 게 아니냐. 저는 여기서 좀 묻고 싶은 게 왜 신우산후 조리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내줘야 하는 건가요? 그럼 반대로 제가 산후조리하면 신우가 다시 그 돈 토해줄 건지도 궁금했어. 출산 축하금을 50만 원 준비했는데 살리 2주 머무르는 금액은 거의 700만 원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줘야 되죠? 하여튼 어머니 뭘 쉬어다 드리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고기 좀 사서 다시 어머니 댁을 들렸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드리면 결국 입에도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을 조리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드는 건지 많아도 많고 적어도 적은 돈으로 인해 카드를 비켜 조리원에 가야만 하는 거 아닌가. 아이쿠, 내 마음속으로는 속상하고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 일이 있어. 후딱 데려다주면 고마울 테니 그 말을 하는데 나도 말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답답하게 한숨만 내쉬고 있어. 서로 번갈아가며 푹신푹신 쉬었어.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마음이 싱숭생숭한 것 같더라. 육체적인 관계는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몇 번이나 끊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엄마의 말을 듣니까 마음이 또 안 좋네. 어떻든 말이나 행동이 참으로 지독해. 그걸 제거하거나 분리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은데 하지만 돈 문제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어머니도 아가씨도 감안해야 해. 아주버님이 문제야. 연락도 안 되는 거지. 자기 둘째 아들 태어났다는 거는 안다면서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쳐 제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은 안 들리는 건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해. 멍이 남의 집일처럼 듣고 적당히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저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기절초풍을 했어요. 근데 여보, 저기 우리 차 사려고 떼놓은 돈 있잖아. 그 돈은 은행에 넣어둔 거지? 일단은 예금에 둔 거니까 이자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 있잖아. 여보,
저기 우리 차를 지금 급하게 바꾸려는 건 아니고 잘 타고 다니니까 이거 헐어다가 성의 잠깐 보태주는 것은 어떨까요? 전액을 다 쓰진 않고 일부만 써서 내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메울 수 있잖아요. 전 여기서 정신이 빨리 번뜩 들어 진짜 입에 풀이라도 딱 붙은 것처럼 뭐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니까 당신 말은 준다고 해도 기가 찰 지경인데 그걸 그냥 준다고 미쳤어. 당신이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린 더 대화를 전개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식은 땀이 나고 성질이 나던지 당연히 칼같이 잘 줄 알았던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요. 아만 생각해도 어머니의 어둡지 않던 눈물팔이 옛날 이야기에 어찌 됐든 핏줄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그 다음날 다급해진 마음을 안고 어머니와 다시 얘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어제 당신 얘기는 알겠는데 그 돈을 우리가 함께 모은 거라서 그렇게 무턱대고 한쪽 사정에 맞춰 쓰는 건 어려워.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오늘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리고 저는 곧장 시댁으로 이동했는데 동네 초입에 있는 큰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서 어머니와 신우가 알짱거린 걸 본 거예요. 아니, 신우는 아기 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지만 아무리 자연분만을 했다고 날짜를 넘겼다지만 저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건가요? 확실히 몸푼 산부인 느낌은 나는데 얼굴이 뽀얗고 퉁퉁한 느낌이네요. 있더라도 그런 상태로 나와서 자기 엄마랑 부동산에 왜 와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 곧장 발걸음을 돌려 집 쪽으로 향하며 먼저 남편에게 전화해 보았어요. 나 좀 이상한 걸 봤어. 그 아가씨 오늘까지 병원에 있다가 내일쯤 조리원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보통 저렇게 바로 외출하여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가씨와 어머니가 그 부동산에서랑 신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실 일이 뭔지 어머니가 왜 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 잠깐. 아니, 근데 그러던 말던 여보. 이제 좀 우리 그쪽 신경 좀 끄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옥죄지 마오. 당신이 돈을 갚아 넣으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당신까지 낯잡는 말 말라고. 이제 우리 집 쪽에 돈벌이 일은 이걸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랑 아가씨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말하지 않잖아. 조립이 되라고 그 큰돈 얘기할 때는 불쑥 바로 말씀하셨으면 당장 부동산에 가셔서 저렇게 종이 쓰고 앉을 일이 뭔데? 혹시 집이라도 파시는 거 아니야? 나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당신 뭐든 물어라도 봐봐. 그러다가 저는 곧 말을 바꿨어요. 아니다. 당신 저기 번거로운 거 알겠는데 한 번만 부동산 가보자. 나랑 우선 어머니한테 여쭤보지 말고 당신도 그 부동산 잘하는데 그냥 가서 무슨 일로 오신 건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지금 상황이 신경 쓰이는 건 나뿐만이 아니잖아. 사실 남편도 야기가 나오면서 어머니께서 왜 거기서 일을 보신 건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귀찮아 하길래 저는 그냥 밀어붙였고요. 확인해보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어쨌건 당신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긴 하잖아. 나랑 거기 부동산에 가보자. 그 옆에 쭉 늘어선 상가들이 아직 몇 군데 더 보고 이번에 확인하면 나도 더 말 안 할게. 제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함께 아주 바쁘게 그날 어머니 댁부근으로 갔고요. 남편이 관심 있는 부동산과 더불어 그 옆동 상가 쪽 부동산까지 두세 곳을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여기 오신다는 현실 자체가 좀 기묘해서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당신. 일단 진정해. 나도 좀 너무 당황한데 오늘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할지도 힘들 것 같고 내일 가자. 남편은 그때 머리를 쥐어박고 고개를 끊임없이 흔들며 정신을 못 차리더니 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파셨다고요? 아니, 왜요? 아니, 잠깐 진짜 왜요?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데? 그러자 공인중개사 아저씨는 좀 의외하다는 듯이 놀랍게도 답하시더라고요. 계약 한 달 남기고 팔았는데 몰랐어요.
어머님은 본인 아들과 며느리가 빨리 본가에 모시고 싶어 해서 얼른 들어오라고 했던 거였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여동생인 아튼의 딸 말이죠. 어머니가 본인 딸을 시집 보내놓고도 손이 많이 가니 딸내미를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쇼도 한다고 모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가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요?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다고요? 이건 진짜 무슨 말인가요? 정말 저 남편은 이때 앉아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도 부동산 밖으로 좀처럼 빨리 나갈 수 없었어요. 이런 우리의 반응을 보고 부동산에서도 당황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안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췄다가 진행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그 아저씨가 한 말인데 우리에게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셨더군요. 그리고 아가씨는 왜 함께 오셨을까요? 아마 엄마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거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옮겨오려고 한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언제 할지 아직도 말 안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확실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남편과 함께 그날 밤 둘 다 깨어나며 계속 이야기하다가 새벽에 해결책을 찾아야겠어요. 물을 마시고 다음 날에는 우연히 휴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나 보이는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의 잦은 방문으로 물 경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놀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 한 잔을 마시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성이 왜 그래서 조리원으로 갔다고 했어요? 빚 때문에 간다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건가요? 그리고 매제는 아직도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런 말도 없는 건가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너 말 잘했구나. 아주 신나게 욕을 해주고 싶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그 집 진짜 정신 나간 집안이야.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산 가족이라니까. 저거 아버지 없이 갑자기 조리원으로 넘어간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이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그리고 오전에 내가 그놈 자식하고 그늑 팽이하고 이혼시킬 거야? 아주 본색을 보여줄 거야? 정말. 아니, 엄마 이혼시켜서 뭐 어쩌려고. 엄마가 성이 데리고 살 거야. 대책은 있어? 어떻게 해줄 건데? 맨날 그렇게 성이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일일이 챙겨주니까 애가 저 모양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남편은 다시 숨을 고리고서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혹시 이 집 팔은 거야? 딸님이 애 놓고 이혼시켜주려고 살 돈 말해주려고 이 집 하셨어. 그럼 엄마는 갈 데가 없어진 엄마는 어디가 있게? 어디 큰 문이라도 갈게. 그런 거지? 설마 그 뒤처리 또 나한테 시킬까? 생각해보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네. 아들한테 빨리 말해. 받으려는 거 아니잖아. 그래. 이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입을 전혀 못 열고 아빠와 남편의 눈치를 번갈아가며 살피시네. 엄마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누가 누구를 보고 대책이 없다는 거야? 성희애 엄마 쏙 닮아서 대책이 없는 거네. 너 집이 팔렸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그게 정민이야. 잠깐 내 말 좀 덤마는 한마디도 하지 마. 나한테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어. 정말 좀 입을 열지 말았어. 엄마야 이번엔. 다른 집들은 장남이 그렇게 귀한가 봐. 나는 그런 거 애초에 바란 적도 없는데? 장남이 사고치기 그래서 동생들이 쓸고 닦는다는데 아니야? 누구도 그런 꼴이 되면 안 될 거야. 되도록 안 되는 거야? 나는 맨날 거꾸로 성을 뒤집어 말만 했어. 엄마는 그걸 몰라. 더 말할 것도 없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이 그 집에 살면서 알아서 하라고 해. 아니면 이 집 한 돈을 갖고 엄마랑 같이 집사를 하든지 뭐든지 해. 나는 내 집을 준비하면서 엄마도 10원도 안 받았어.
나는 그동안 할 일이 충분했어. 살면서 할 만큼 했다고. 그리고 소파에 걸쳐둔 옷을 손으로 집어서 현관 쪽으로 향했는데 어머니는 겨우 막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붙잡아. 정민아,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사정이 있잖아. 지금 성희가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면서 남편은 그대로 어머니를 횃불쳤고 먼저 차 빼러 간다면서 서둘러 신발은 막 구겨 신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도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할 길이 없어서 그냥 곧장 따라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물었더니 이후부터 아주 장관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가는 동안 신우는 조리원에서 아이 안 보고 무엇을 하는 건지 정말 몹시 심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형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했고 결국에는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심했는지 신우도 자기 형한테 정말 욕을 많이 들었네요. 형을 미친 놈이라고 형 오렌지 거 다 나중에 다 설명하려고 했다고. 아시다시피 나는 이혼하고 희주랑 태훈이랑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데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으니 희주 학교도 전화해서 해야겠어요. 아이의 머리가 아프고 아무튼 엄마가 시준의 학교와 태희 나중에 어린이집 보러 생각해서 나도 일하고 애들 케어하기 편하게 하려고 집을 팔아서 돈을 준 거야. 어디 막 쓰라고 준 거 아니라고, 집으로 준 거라고. 근데 그건 너와 엄마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 탈을 내가 맡아. 그럼 그 집에서 엄마와 내 식소를 살아. 너 지금 그것도 싫어서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 다음날 어머님이 저만 따로 시도 착해보니 신호도 와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서류 한 장과 통장이 있었더군요. 어머님이 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돈은 6억 정도가 되었어요. 꽤 큰 금액이라 저도 내심 놀랐고요. 아마 그 덕분에 신우도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봤다시피 어제 한 일을요.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불러내지 않고 내가 함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돈의 절반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나도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자식이 둘이면 공평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반을 뚝 자르고 주겠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너희 집을 넓혀도 좋고 은행에 넣어두어도 좋습니다. 그건 너희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랑 함께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그 이야기가 무서울 정도로 끝나니 신우가 웃으며 통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머님, 그 돈으로 집을 사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부탁은 여기 아가씨에게 하시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받은 만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30억을 주신다 해도 마찬가지니까요. 통장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는 통장을 신호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쓱 밀어졌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앙숙이라는데 남편이 싫다는데 임신해서 애까지 나왔잖아요. 어머니 돈이니까 제가 참견할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이 자식에게 유산 일찍 줘놓고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번에 아가씨도 부동산에 왔을 때 남편분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그날 다 왔거든요. 두 분 사이 좋던데요. 그러자 신우가 도끼 눈에 뜨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는 그 길로 곧장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부동산에 들어간 신우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신우의 남편이었습니다. 차마 그 부분은 남편이 눈 뒤집힐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신우를 도와주자고 하면 그때 털어놓으려고 다만 놨었거든요. 결국 신우는 돈 한 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정확했고 알고 보니 신우는 돈을 받아내려고 이혼한다 살기 힘들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꼴 보기 싫다며 어머니 고향인 거제도로 내려가 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신우는 매주 거제도로 내려가 도와달라 징징대다 하더군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겪어보니 가족이라고 믿을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